안녕. 자, 오늘은 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신소재에 초전도체가 빠져 있어서 이제 그거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필기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오늘은 필기한 내용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출석 인정 될 거예요. 시간 맞춰서 종료 전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 되기 전까지 수업 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올리셔야지 됩니다. 아셨죠? 자, 먼저 신소재를 볼 건데 이 신소재라는 것은 간단해. 이 신이 뭐냐면 새롭다는 거예요. 소재긴 소재인데 새로운 소재를 신소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시대를 보통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돌을 사용해서 석기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아직도 철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도 철기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있어. 심지어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도 했었죠. 무엇을 가지고 실험했지? 플라스틱.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도 부르냐면 플라스틱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새로운 소재, 신소재 어떤 거부터 갈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은 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도구보다는 집에 갔더니 온통 어떤 게 많더라는 거야. 냉장고, 세탁기, 핸드폰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전자제품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제품, 얘네들의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신소재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래핀부터 볼 겁니다. 자, 이 그래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은 사실 스토리를 좀 알고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원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지만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우리가 뭘 배우냐면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생명체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배워요. 둘 다 가장 많은 건 기본적으로 산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걸 보시면 지각에는 규소가 많고요. 그리고 생명체에는 뭐가 많냐면 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이용한 신소재, 규소를 이용한 신소재 이걸 볼 거야. 먼저 탄소를 이용한 신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자, 탄소, 영어로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 탄소들의 덩어리, 우리 연필 들고 있어요. 그 탄소 덩어리 흑연이라고 하는데 흑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파이트라고 하죠. 그래파이트. 흑연의 그래파이트인데 이 흑연으로부터 나는 한 층을 떼어낸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흑연은 원래 층층층층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층을 떼어낸 거, 이거를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이 그래핀은 층층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어낸 거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평면이거든요.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입체가 아닙니다. 평면 구조예요. 이 평면 구조의 그래핀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면 육각형이 짜자자작 배열되어 있어요. 마치 과자 중에 벌집 피자 알아? 벌집 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벌집이 쫙 깔려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래핀이에요. 근데 이 그래핀은요. 한 층으로 되어 있어. 얇을까 두꺼울까?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심지어 너무 얇은데 투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 얇은 친구가 굉장히 강도가 강합니다. 강철보다도 강도가 엄청 강해요. 한 200배 정도 강하대요. 강철보다도 강해요. 그런데 얘는 유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심지어 잘 생각해봐. 흑연은 얘들아 전기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비금속이지만 유일하게 전기 통하는 애가 흑연이라고 했었잖아. 흑연은 전기 통합니다. 그 전기 통하는 애 중에 한층 떼어냈어. 이 친구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합니다. 오, 대단하죠. 강철보다도 그래핀, 강철보다도 강해요. 그리고 유연해요. 그리고 전류가 통합니다. 그리고 투명하대요. 그럼 이 그래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유연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전류가 잘 흐른다며. 그래서 의복형 컴퓨터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얘네들이
투명하고 가볍고 휘어져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중에 이런 거 있다며.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다며. 얘네들 접었다 폈다 해도 전기에 잘 통하네. 아, 휴대폰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 안에 수정체 있죠. 그게 투명해야 되잖아. 그 안에 뭐 인공 수정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게 그래핀의 이용이에요. 근데 이 한 층으로 떼어낸 게 그래핀인데 그거를 둘둘둘둘 말아. 둘둘둘둘 말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평면이 그래핀이라고 해볼게. 이 그래핀인데 이걸 둘둘둘둘 말아요. 자, 둘둘 말면 뭐야? 무슨 모양이 됐죠? 관 모양이 생겼죠. 그래서 그래핀의 둘둘만 모양을 관 모양, 튜브라고 하는데 얘가 전부 다 탄소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탄소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나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이 그래핀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봉처럼 이렇게 말 수 있거든요. 탄소가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쭉 배열되어 있으면 축구공처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탄소 60개가 이루어지면 얘네들은 이렇게 공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은 우리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완벽하다, 가득 찼다. 그래서 이거를 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를 이용한 그래핀. 얘 투명합니다. 그리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강철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그래핀은 지금 많이 사용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왜냐면 봐봐. 그 연필심으로부터 흑연으로부터 한 층을 떼어냈어.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에 예를 들어서 흑연이 딱 붙어있다고 해봐. 그래핀이 묻어난 거야. 근데 그 그래핀을 다시 사용하려면 떼야 되죠. 이걸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 떼어내는데도 어렵고 떼어냈어. 보관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얘를 수송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핀이 생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직 확실하게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이용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재긴 소재인데 조금 새로운 소재다. 신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핀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는 다 그래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서? 화학에서 그래핀 중요합니다. 근데 물리시험에서 가끔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초점도체가 나오기도 해서 제가 살짝 넣어놨어요. 어쨌든 화학에서 중요한 건 뭐야? 그래핀입니다. 투명해요. 그 다음 뭐예요? 강철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유연해요. 근데 그 휘어져도 전류가 잘 흐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핀 다음에 우리 지각에 많은 원소 뭐였어요? 산소 다음에 규소였죠? 자, 이렇게 쓰면 꼭 얘가 규소 같네. 그래서 살짝 지워볼게. 그죠? 이거 살짝 지워볼게요. 자, 이 반도체는요, 뭘 이용한 거냐면 규소를 이용한 건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야. 자, 주교육표에서 대충 뭐 알루미늄 경계로 해서 이쪽에 있으면 금속, 이쪽에 있으면 비금속 이렇게 했었죠. 자, 금속장 있지만 금속 아니네. 항상 조심하세요. 수소가 있었습니다. 자, 금속은 전류가 잘 통해요. 그래서 도체. 비금속은 전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도체라고 부르는데요.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있대. 그리고 알루미늄 사실 경계로 했지만 그 옆에 규소가 있거든요. 얘는요 금속도 아니고 사실 비금속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요. 뭐야 도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반 정도만 흐른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반도체라고 부르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 정도 흘러요. 자, 그럼 반도체에 이용되는 원소 뭐예요? 규소죠. 빨간색으로 쓴 건 어쩌다 보니 그런 거야. 그렇죠? 빨간색 어쩌다 보니 쓴 거야.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 강조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하얀색이 없어졌어. 자, 반도체. 있다.
자, 그 이 반도체를 뭐로 이용하냐면 규소로 이용한다라고 했잖아. 규소. 규소가 SI거든. 규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많이 이용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소를 이용한 전자제품, 그 전자제품의 본사들이 쭈루룩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더라? 실리콘밸리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는요, 규소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규소만 있는 반도체를 순수하다,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요. 순수 반도체. 근데 이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넣을 거야. 그래서 이걸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다라고 해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규소가 얘들아 몇 족이야? 14족이죠? 14족. 14족. 자, 이 14족에다 규소에다가 13족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5족을 넣을 수도 있어요. 불순물에 13족을 넣을 수도 있고 15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13족을 넣게 되면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죠. 그죠? 15족은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죠. 그래서 얘는 규소가 원래 14족이어서 원자가 전자 4개. 그리고 13족을 집어넣었어요. 하나, 둘, 셋.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일 때 안정하다고 했는데 어머나 얘는 지금 하나 비어있네요. 마이너스가 원래 같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파지티브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15족을 넣게 되면 규소는 원래 하나, 둘, 셋, 넷.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뭐니? 전자죠.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인 반도체, 네거티브,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가 두 개가 같이 접합시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P형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정류작용을 하는 애들을 만들 수 있고, PNP 또는 MPN 3개씩 1, 2, 3를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1, 2, 3, 3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때문에 가전제품이 점점 점점 원래 크기가 컸거든. 그 점점 작아질 수 있었다, 소형화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정류작용,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정류작용,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무슨 작용? 소형화를 할 수 있었다며. 그 얘기 설명 안 했네. 그럼 1, 2, 3 트랜지스터는 역할이 뭐냐면요, 작은 애들을 크게 하는 증폭작용도 가능하고요. 얘의 역할이 뭐냐면 온, 오프, 온, 오프, 0, 1, 0, 1 이런 식으로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을 닮은 신소재. 사실 이 통합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연을 닮은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 연잎 아니? 그 연잎에 물방울이 똑 떨어졌는데 얘가 흡수가 안 되고 뚜루룩 굴러가는 거야. 그걸 보고 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도 연잎처럼 본 따서 여기 젖지 않는 옷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방수복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산에 갔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내 몸에 붙어서 막 나오는 거야. 그 열매가 뭐냐면 독고마리 열매입니다. 그래서 독고마리 열매를 봤던 이런 갈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를 딱 자연에 있는 걸 모방을 해서 우리 갈고리 딱 붙는 애들 있잖아. 일명 찍찍이라고 부르죠. 찍찍찍찍. 자, 걔 전문적인 그 용어가 뭐냐면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참 많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박쥐는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초음파를 딱 쏴가지고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서 이 정도구나 라고 계산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거야. 내가 가다 큰일 났다. 여기 거리 너무 가깝네. 여기 가면 부딪히겠구나. 돌아가. 여기 가면 부딪히겠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 이거 뭐야? 돌아다니면서 나 바닥 좀 닦아볼까? 얘가 바로 뭐니? 로봇 청소기죠. 그래서 이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여러분들 홍합 알아요? 홍합에 족사가 있습니다. 그게 단백질인데 걔가 파도를
바위 위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근데 바위에서 있는데 이렇게 물이 팍팍 쳐치는 거야. 파도를 쳐도 얘네들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아, 그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 수중에서도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에 모방한 신소재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책 쭉 보시면서 어디 같이 한번 볼까요? 74페이지 밑줄 한번 칠게요. 자, 인류 역사를 흔히 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 현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신소재죠, 신소재. 신소재 동글뱅이. 자, 신소재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결점을 보완, 밑줄, 기존의 결점을 보완, 그리고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만들도록 만든 재료입니다. 자, 기존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재료. 이게 신소재다. 밑줄 쳤죠? 자, 그럼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 예전에는 도구나 건축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찾는 것이 과제였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 밑줄 전기적, 자기적 성질. 결국 전자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친구에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뭐 책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뭐 액정 뭐 이런 것도 있다 보겠습니다. 자, 76페이지 갈게요. 자, 탄소의 변신이에요. 탄소 덩어리, 그래핀. 그죠? 원래 탄소의 여러 층으로 있으면 흑연인데 흑연으로부터 한 층을 떼어낸 게 뭐였다? 그래핀이었죠. 자, 그럼 그래핀 동글뱅이, 그래핀 별표. 그래핀 중요해요.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와요. 그렇죠?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핀 별표입니다. 자, 그래핀은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된 물질은 탄소. 제일 많은 건 산소죠. 그 다음 탄소입니다. 탄소는 필기구나 연필심이죠. 연료로 사용되었다가 최근에 새로운 소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칠까요? 연필심에 사용하는 흑연은 탄소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이다. 자, 거기 그림 한번 봐봐. 자, 거기 가운데 그림 보이니? 연필심에 흑연 층층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교과서 보이죠? 자, 그 중에 한 층.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래핀이라고 한다. 자, 그래핀 동글뱅이. 자, 그러면 한 층 떼어냈기 때문에 무슨 구조예요? 평면입니다.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 밑줄. 교과서 두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탄소 원자들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 그래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핀은요, 유연하고요, 전기 전도성 있고요, 열도 잘 통합니다. 열 전도성 있습니다. 밑줄, 유연성,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의료기기, 군사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의 신소재를 주목받고 있다. 많다. 그 얘기야. 자, 거기 그림 좀 봐봐. 얘 오른쪽 특징 보세요. 자, 오른쪽 특징 전기, 전도성 높아요. 강철보다도 200배 강해요. 그리고 얇고 가벼워요. 높은 열 전도성, 유연하고 투명합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에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핀 오른쪽 잠깐 볼게요. 77페이지. 자, 그래핀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는 그래핀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흑연의 한 층, 뭐다? 그래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79페이지 한번 잠깐 봐봐. 자, 79페이지에 보면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사례 조사하기라고 했는데 얘들아,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뭘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냐면 측정 가능한 거 물리적 성질이야. 그러면 이런 거지.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통한다. 측정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질량 얼마니? 측정 가능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열 통하니 안 통하니? 그쵸? 온도 몇이니? 이런 것들. 이게 물리적 성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그래핀이라고 했죠? 이걸 둘둘 말아서 관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뭐예요?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 이게 플로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77페이지 갑니다. 자, 규소를 이용한 반도체. 자, 얘는요.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소래요. 첫 번째로 많은 건 산소입니다.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소. 자, 밑줄 한번 치시고. 자, 주로 도자기나 유리의 재료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반도체가 재료가 되어 반도체 동글뱅이. 반도체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규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인, 비소, 붕소를 소량 첨가하면 전류가 잘 통합니다. 아, 무엇인가를 집어넣구나. 13족, 그 다음 또는 15족을 집어넣습니다. 우린 얘네들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죠. 자,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에 미량의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증가시킨 소재를 뭐라고 한다?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 한 밑줄 어디서 치냐면 그 연도 나오죠. 1948년 트랜지스터 동글뱅이. 자, 트랜지스터 동글뱅이. 자, 트랜지스터 때문에 작은 기계가 이런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겠다. 점점 소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까? 네, 그래서 뭐 반도체는 스마트폰 아니다. 여러 군데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길게요. 자, 78페이지야. 자연을 닮은 신소재. 자, 우리 사람은 눈 있잖아, 눈. 이 사람의 눈. 이 사람의 눈의 모양을 봤더니 아, 우리가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전자눈 카메라, 걔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핑 항공기, 새를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어떤 애가 있는지. 홍합. 자, 아까 홍합이 생체 접착제. 그 다음에 연잎, 얘네들 물에 젖지 않는 애. 그 다음에 혹동고래가 있는데 얘는 보면은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지느러미의 돌기를 가지고 봤더니 소음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리고 효율이 좋은 펜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코, 도마뱀, 이게 그 스티큐 보십니다. 그 동남에 가면 붙였댔다 할 수 있는 애들. 그다음에 박쥐, 로봇 청소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의 내용은 끝났고 추가적인 설명 하나만 할 테니 오른 그 79페이지나 어디 빈칸에다가 하나 조그맣게 쓰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초전도체입니다. 자, 어떤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 여러분들 그대가 이제 가열을 하게 돼.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 X축.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면 X축하고 Y축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X축이 지금 온도고 Y축이 전기 저항이에요.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으아 뜨거워서 속도가 되게 빨라져. 그러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저항이 쭉 커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과학자, 오너스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본 거야. 야, 가열하게 되면 저항이 커져?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열하지 않고 온도를 내리게 되면 저항이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온도를 쫙 낮춰봤어. 근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진 거야. 계속 낮아질 줄 알았는데 낮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돼서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거야. 아, 여기서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임계라고 합니다. 임계점. 그래서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무슨 온도라고 하냐면 임계 온도라고 해요. 그럼 초전도체는 뭐냐? 모든 물질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 내가 온도를 쭉 내렸을 때 어느 온도에서 임계 온도 어디에서 밑에서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그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가 있어. 그걸 뭐라 불러?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초전도체,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이 물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신소재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저항이 0이래. 그럼 부딪힘, 열이 발생을 잘 안 하겠죠. 그렇죠? 전류가 굉장히 잘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크게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항이 거의 없어.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들 물리파 때도 아마 배우실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집에서 집이 아니죠. 공장에서 가정으로 에너지를 쭉 보내줘야 돼. 전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손실되는 전력이 없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걸 초전도체로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상용화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왜요?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그렇거든. 근데 이 온도가 되게 낮은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기가 온도를 더 낮추기가 어려워. 그때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왕이면 이 임기온도가 조금 더 높은 애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여러 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기온도 이하의 전기 저항이 0이 돼요. 그래서 손실 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도선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고 나침반 이렇게 놔뒀다. 근데 나침반은 어느를 가리키는 N극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북쪽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래서 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류가 딱 흘러. 그랬더니 막 오른손을 해서 나침반이 뭐 이렇게 방향됐습니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엄청 잘 흐를 거야. 저항이 0이 되면 전류가 엄청 잘 흘러. 전류가 잘 흐르면 여기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강한 자기장.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병원에 여러분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CT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 있는데 CT는 저렴하고 MRI는 비싸단 말이야. 왜 그런지 볼게. 자, 병원에 갔어요. 자, MRI를 찍으러 딱 들어갑니다. MRI란 뭐냐면 내 몸 안에 수소 분자가 있잖아. 강한 자기장을 빡 주면 수소 분자들이 두두둑 올라가. 그럼 불안하니까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떨어지는 속도 차이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자기장을 가지고 공명을 일으켜서 이미지를 만든다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MRI, 마그네틱 레조넌스, 그 다음에 I가 뭐야? 이미징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MRI 비싸. 비싸잖아. 왜? 초전도체. 임기온도 이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때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초전도체에서요. 임기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런 일도 벌어진대. 여기 자석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초전도체를 올려놨어. 어떤 초전도체냐면 지금 여기 임기온도 이하에서 여기에 초전도체 온도가 높을 때는 안 돼요. 초전도체를 올려놨어요. 그럼 원래 물체는 어떻게 돼야 되지? 떨어져야 되죠? 근데 안 떨어지는 거야. 얘가 안 떨어지고 붕붕붕붕 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초전도체에서 임기온도 이하에서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 이렇게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자석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오지마. 나 너한테 반감 있어. 이런 것을 반자성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붕붕 떠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 마이스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우리 임기온도 이하에서 떨어지지 않고 둥둥둥 떠있는 효과.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자, 이거 과학자 이름이라고요. 이름이 설마 마이너스겠니? 아니겠죠.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이거 모의고사 문제 프린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신소재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신소재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나와 있는 게 뭐야? 흑연에서 떨어진 그래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도체는 문제가 아마 없을 거고 2019년 3월 모의고사 물리의 8번 요게에서 하나 나옵니다. 발광 다이오드, LED 이게 반도체를 이용한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필기한 거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신소재 모의고사 묶음에서 신소재 프린트 남아있는 거 있죠? 그거 푸시고 그리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모의고사 문제는 꼭 다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대면 시간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대면에 만나요. 안녕. 이거 끄는 게 어디 갔지? 자, 끄는 게 없어서 제가 있다. 자, 안녕. 빨리 사진 올리세요.